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미 해군의 위기입니다. 미 국방부의 워게임 시나리오와 민간조사기관의 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미국 해군은 중국 해군과의 군사 분쟁이 발생하면 24에서 48시간 내에 초기 충돌 과정에서만 두세 척의 항공모함과 미 해군 전력의 20% 이상이 손실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 해군의 위기설에 대해 보다 심도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해군 함정을 보유하기 시작한 것이 2014년입니다. 딱 10년 전의 일인데요. 작년에 발표된 미 국방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보유한 해군 함정은 약 370척 이상인 반면에 미국이 보유한 해군 함정은 약 290척 이상입니다. 현재 벌써 80척 정도의 차이가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미 국방부가 중국이 2030년까지 430척 이상의 함대를 보유할 것으로 분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2030년대 중반까지 약 330에서 350척 정도의 함정을 보유하는 게 현재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2045년까지 도달해야 150척 정도의 무인 함정을 도입해서 총 500척 내외의 유무인 함대를 보유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함정의 생산 속도 측면에서 미국이 중국을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질적인 측면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나으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군사무기라는 게 당연히 양보다 질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세계 최고의 해군 기술력을 보유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군사무기는 질과 함께 일정 수준 이상의 양을 갖추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한 용어가 바로 양질 전화입니다. 양적 변화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이후에는 질적인 변화도 가져온다는 뜻으로, 즉 중국이 함정의 보유량에서 미국을 앞지르면 앞지를수록 이후에는 질적 측면에서도 전력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전쟁사를 살펴봐도 아주 우월한 무기 하나보다는 준수한 성능의 대량으로 생산 가능한 무기가 전력의 질적 상승을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80척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함정 보유량이 미 해군의 위기설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미국은 새로운 함정을 생산하는 속도도 느린 판국인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함정들의 퇴역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장 내년인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60척의 이상의 함정을 퇴역시킬 예정인데요. 퇴역 함정을 살펴보면 니미츠급 항공모함, LA급 잠수함, 초기형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등이 있습니다. 항공모함부터 잠수함과 구축함까지 함정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퇴역할 예정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미 중국과의 함정 보유 수량 차이가 80척이나 벌어진 상황에서 내년부터 5년 동안 60척이나 함정을 퇴역시키면 이제는 수적 우위를 완전히 내줄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함정들의 생산은 늦어지는데 기존 함정들이 퇴역하는 속도가 점차 빨라지니 당연히 전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결국 미국이 그동안 세계 질서와 패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줬던 해군력이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미 해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이 단순히 중국의 선전물이나 타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바로 미국의 여러 언론사들이 하나같이 미 해군의 함정 보유와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미국이 해군 전력에서 이렇게 많은 우려를 사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미국 조선 산업이 몰락했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VOA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조선의 생산 능력은 전 세계에서 0.13%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전직 미국 국방부 출신인 잭 쿠퍼는 미국이 중국의 해군 현대화를 따라잡을 수 있는 수량의 선박을 생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대외정책과 국제사회의 전략적 이슈를 연구하는 CSIS에서도 중국 조선 제국의 위협이란 타이틀의 자료를 게시하였습니다. 본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1999년에 5%에 불과했던 조선 시장 점유율을 이제는 50%
50% 이상으로 증가시킨 반면에 미국은 1970년대에도 전 세계의 5% 비중에 그쳤던 것이 1980년대 이후에는 1% 미만으로 추락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러한 외신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재 미국의 조선 산업이 엄청난 침체를 맞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은 대규모의 선단과 선박 건조 기술을 꾸준히 유지해온 나라였습니다. 또 미국은 지정학적 특성상 대서양이나 태평양 등을 넘어 군사작전을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군용 함정뿐만 아니라 민간 선박도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춰서 대량의 군수물자 보급이 가능하게 유지를 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은 정부 차원의 보조금을 통해서 조선 산업을 지원했고, 그렇게 지원을 받은 해운사들이 다시 선박을 납품함으로써 선순환 구조가 자리를 잡았는데, 이런 정책 기조가 1981년부터 사라집니다. 조선업 분야의 경쟁 국가들은 치고 올라오는데 미국은 잘 돌아가던 선순환 구조가 끊겨버리면서 시장 경쟁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왜 문제냐? 세계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미국 조선소들이 제대로 된 시설과 기술, 인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이 때문에 함정을 생산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몰락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반 시설이 부족하니 기존에 사용하던 노후화된 함정들을 보수, 개량할 여력이 없고, 그렇다고 그만큼 새로운 함정들을 채워주는 것도 어려운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몰린 겁니다. 반면 세계 조선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중국은 언제든 함정을 찍어낼 시설과 인력이 충분했습니다. 중국이 가동하고 있는 조선소가 미국의 2배, 3배나 되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은 1년에도 원자력 잠수함 여러 척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1년에 한 척의 원자력 잠수함을 뽑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미국과 중국의 함정 보유 수량이 100대 이상으로 벌어질 전망입니다. 이 정도의 함정 규모 차이는 아무리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이라도 절대 쉽게 볼 수 없는 전력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미국의 조선 역량은 재래식 함정의 건조 능력 자체를 상실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계속 강조드리는 것처럼 지금 미국이 새로운 함정을 꾸준히 생산하기는커녕 있는 함정도 제대로 보수하게 벅찬 조선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나마 생산 가능한 시설과 역량을 핵 잠수함에만 쏟아낼 수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핵 잠수함이 가진 전쟁 억지력이 워낙 뛰어난 것은 맞습니다. 잠수함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적성국들 입장에선 SLBM과 핵탄두를 장착한 상태에서 잠항하고 있는 핵 잠수함은 공포스러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얼마 안 되는 조선 실력과 인력을 핵 잠수함에만 투자를 하면서 정작 재래식 함정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점차 도태되는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핵 잠수함이 아무리 뛰어난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다양한 전술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할 재래식 함정들이 해줘야 할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미 해군은 핵 잠수함에만 힘을 쏟다가 정작 자신들이 필요한 재래식 함정의 생산과 보강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조선 기반이 약해지니 특정 함정을 생산하는 것에 집중하려 하고 특정 함정만 생산을 하다 보니 또다시 함정을 생산할 기반은 더 약해지고, 이렇게 조선 기반이 더욱 약해지니 새로운 함정의 건조는 더더욱 늦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자 총체적 난국으로 빠진 것이 현재 미 해군의 위기설이 등장한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 해군의 전력 약화는 대한민국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긍정적인 부분은 미 해군의 해군력 증가와 조선 산업의 회복에 대한 대한민국이 전략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대한민국도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VOA에서도 미 해군, 한국, 일본 조선소의 미국 조선소 부활기대라는 제목을 바탕으로 미 해군의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건조 기술을 보유한 한국과의 연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사를 살펴보면 미국은 중국의 해군력 증강 가속화에 맞서 휴면 중인 해군 조선소를 부활시키고 해양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 조선업체를 찾고 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뒤이어 카를로스 델토로 미 해군 장관이 한국의 조선업체를 방문하여 미국의 상업 및 해군 조선 시설을 통합하는데 자원을 투자할 것을 권장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 해군 장관이 직접 한국의 조선업체들에게 미국으로의 투자를 권장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인데요. 한국은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명실공히 조선업계 2위에 자리한 조선강국입니다.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배를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기반 시설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 미 해군은 한국 조선업을 끌어들여 자신들의 위기를 타파하려는 겁니다. 해당 기사를 이어서 살펴보면 델토로 장관은 해군 성명서를 통해 중국이 전 세계 조선업 지배력을 공격적으로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조선업은 미국의 자산이라고 말하면서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 역량이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이라는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해외 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미국은 자신들보다 뛰어난 조선 기술을 가진 한국을 끌어들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 해군 함정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MRO입니다. MRO는 군사장비의 유지, 보수 및 운영을 의미하는데요. 미 해군의 MRO 시장은 연간 20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미 해군의 MRO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MRO 시장에 진출을 하면 한국과 미국 모두 윈윈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요. 우선 한국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익과 기술적 측면에서의 이익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함정은 초기 생산 비용보다 30-40년간 함정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MRO 비용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연간 20조 원 규모의 MRO 사업을 한국이 10에서 20년간 꾸준히 참여하게 되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계산이 납니다. 여기에 MRO 사업을 통해서 미국의 함정들을 보수하는 과정에 해군 함정에 대한 기술을 축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획득한 기술을 다시 대한민국의 신형 함정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는 것도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최종적으로 한국 조선업체들을 통해 자국의 조선 산업을 다시 회복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존슨법에 따라서 선박의 생산 및 유지 보수를 자국민이 소유 중인 시설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미국의 MRO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위치한 조선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 한국 조선업체를 통해 자신의 조선 산업을 다시 재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가동되지 못했던 조선 시설들이 재가동될 수 있고 한국 조선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미국 조선소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 시설과 인력을 다시 재건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미 해군의 전투력 유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미국도 한국의 적극적인 MRO 사업과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한국의 미국 MRO 진출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소식이 들려올 경우 국방인사이드에서 다시 한번 관련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MRO 사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방산업체들이 생산한 해군 함정들이 직접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우리에겐 반가운 소식입니다. 현재 한국의 현대중공업은 미국의 팔란티어와 손을 잡고 무인 함정의 첫 선을 내보였습니다. 팔란티어는 미 해군의 통합전투 시스템 현대 사업에도 참여를 한 바 있고 군사 AI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한국 방산업체가 팔란티어와 손을 잡고 미국 AI 엑스포에서 무인 함정의 개발을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2026년까지는 정찰용 무인 함정을 개발하고 이후 전투용 무인 함정으로 개발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불분명한 MOU나 단순한
하청 계약이 아니라 공동 개발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한국 업체들의 무인 함정 개발 기술 발전과 방산 시장 진출을 기대하게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2045년까지 150척의 무인 함정을 보유함으로써 중국에 맞서 도합 500여 척의 유무인 함대를 보유할 예정입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통해 자신들의 조선 산업 기반을 최대한 끌어올린다고 해도 노후 함정의 태엽조차 막기 힘든 현재로서는 2045년까지 절대 달성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미국이 모든 무인 함정을 다 만들지 못한다면 타국의 무인 함정을 수입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데요. 함정 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함정 수출을 선택할 확률이 크다는 점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팔란티어라는 외국 회사와 손을 잡은 것도 이러한 요소들을 공략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고, 중국에 맞서 확실한 해군 전력 보강이 필요한 미국 입장에서도 분명 한국의 무인 함정 생산 능력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한국과 한국의 조선 건조 역량이 절실히 필요한 미국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모습인데, 앞으로 대한민국이 건조한 함정들이 미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기대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미 해군의 위기설과 이에 따른 대한민국의 전략적 행보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분명 여전히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지만 중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이 유지해온 패권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해상 패권을 장악할 경우 대한민국의 해상 안보에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한국은 미국의 군사동맹으로서 미국의 해군력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기술력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MRO 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것은 동맹국가의 군사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부와 군, 당국의 지원을 통해 미 해군의 위기를 타개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국방과 안보를 도모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의 국방인사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